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그동안 산타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요 지수 일제히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1.5% 밀렸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지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후에서 실적이 나왔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좀 예상보다 올려 잡으면서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장이 미국장과 좀 연동되는 흐름이 짙습니다. 오늘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너나 할 것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분명 들어갈 여지가 있겠죠. 다만 국내만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살펴가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들여다보시죠. 어제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뉴욕장, 물론 오늘을 제외하고 본다면 산타 랠리였죠. 우리도 좀 부지런히 뒤따라가며 한 루돌프 랠리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고요. 코스피가 특히나 강했습니다. 당연한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률 보시면 이만큼 오르는 게 납득이 갑니다. 어제 코스피 1.7% 올랐죠. 전 업종에 강세가 있었고요.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 무려 1조 6천억 정도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것은 금융투자의 매수를 자극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금도 조금씩 늘어난 것도 힘을 실어줬죠. 시장을 크게 둘러싸고 있는 이슈는 이것입니다. 미국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물가 잡히고 경기 괜찮은 골디락스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이 있고요.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자금 유입이 눈에 띕니다.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국내 수급이 나름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도세 완화,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거론되면서 시장에 경계감을 세웠었으나 지금으로서는 일정 부분 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서야라도 된다면 당연히 큰 호재가 될 것이야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터로 보신다면 거의 대다수 섹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이슈 두 가지 정도 꼽아보면 계속되고 있는 이슈죠. 해운의 물류 대란 이슈요. 이 수혜주나 이용 불가 소식이 추가되면서 어제 해운 물류 쪽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일본의 3대 해운사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해운 쪽 시세가 계속 나고 있고요. 정부가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동차 쪽의 상승을 자극했죠. 최근 미국과 국내 연동이 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미국장에서 올라가고 어제 국내장도 연결받은 바 있습니다. 자, 반도체도 어제 괜찮았죠. 삼성전자가 1.9%나 뛰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운 점 영향이 있었고요. 반도체, 저희 시간에 함정남 차장님 74,000원을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얘기했었는데 어제 74,800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할 때인가에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는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흐름이 같이 연결됐죠. 삼성전자 1.9, SK하이닉스 1.6% 정도 올라갔던 어제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투트랙 전략을 넘어서 쓰리트랙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죠. 바로 IPO나 패시브 관련한 테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산로보, 한진칼, LS머티리얼즈, 현대오토에버 등이 올랐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혹은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 강세 흐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오른쪽에 대한 수급을 좀 덜어내서 빈집에 투자하는 움직임도 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이렇게인데요. 조금 올라온 쪽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기아,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OCI 홀딩스, 카카오뱅크.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았거나 덜 올랐거나 혹은 수급의 빈집이었던 종목군으로 자금 유입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 종목으로의 관심 계속되고 있고 그럼과 동시에 추세적으로 계속 급등하는 종목으로의 투자 역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부쩍 관련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모아봤는데 M&A나 지분 관련한 이슈가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MM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쿠팡이 파페치 인수한다 얘기 나오면서 쿠팡은 미국장에서 내리고 있지만 국내 쿠팡 관련주들도 시세 한 번씩 내고 있죠. 그리고 토스 상장 관련한 이야기 나오면서 토스뱅크 지분 갖고 있는 업체들 주가 어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네이버가 비즈니스온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비즈니스온 주가가 장중 그리고 시간 외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이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 역시나 패시브 펀드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경영권 분쟁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나 혹은 지분 싸움이나 혹은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기업들 내용의 주가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한 시장에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 주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리 하락 수혜 섹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어제는 첨생법 개정안 이제 국회 심사소위원회 통과 이슈가 있어서 관련 종목도 올라갔고요. 또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결국 주택 판매 데이터가 좋아진다면 건설기계도 좋아질 거야 라는 논리가 작용하면서 미국향 사업 매출이 압도적인 두산 마켓, 또 HD 현대건설까지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금리 하락 이슈, 신재생도 계속 자극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론에 대한 부담 감소하는 자동차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일장 미국장과 국내장 연결고리가 최근 짙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올랐던 건설기계 신재생 자동차가 어제장에도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은 또 역풍이 될 수 있죠. 미국 내에서 이쪽이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느 정도 변동은 감내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국내장 변동이 조금 예상되는 날 딱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좀 호재성 이슈로 들려와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문득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장에서 특별히 모멘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테마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나 CXL이라던가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 혹은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의 쏠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가 괜찮다, 금리 하락 수혜,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보조금을 좀 따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이야기, 엔화 강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이슈는 줄을 가운데로 그어놨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기로 하면서 다시 엔저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멘텀을 지워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던 지난달 데이터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요. 미국에서 1월에 현대차와 기아가 신차를 내놓고 또 배당 기준일을 변경했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 배당을 내년도 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한 번 더 이들 종목을 사줄 여지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CES에서 현대차 그룹의 SDB 이슈에 대한 기대감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자동차를 나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아 6% 뛰었어요. 수급 빈집 이슈와 맞물리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잘 맞아떨어졌고요. 현대차도 3%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강세 흐름 나타냈죠. 자율차 표준화 전략을 정부 측에서 공개를 했고 12월 초였죠. 본회의에서 미래차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이 맞물리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를 끌어올렸는데 추가된 소식입니다. 11월 유럽 판매도 작년 대비 현대차 그룹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자동차 부품단을 좀 더 자극할 수 있을지 일단 부품주들 적어놔봤는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동차, 전기차 관련한 뉴스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이 뉴스 눈에 띄더라고요. SK온이 서산 공장에 투자한다. 그런데 8월에 발표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금액을 높여서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투자를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인데 좀 과감하게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다면 SK 쪽 향해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SK 쪽 얘기 나올 때 항상 자동화 설비하면 T로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T로보틱스나 혹은 톱텍이나 엠플러스, 탑머티리얼즈 등의 종목군들 SK온 이슈에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보시죠. 다만 밤사이 뉴욕장에서 전기차, 반도체 모두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밀렸습니다. 1% 이상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낙폭을 확 튀어버렸네요. 장 출발할 때는 혼조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았어요. 소비자 신뢰나 혹은 기존 주택 판매가 모두 괜찮게 나오면서 지수가 힘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차익 실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쪽에 악재성 이슈들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 보시죠.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차익 압박이 커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경계성 발언 계속되죠. 이번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바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영국에서 나온 물가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8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물론 2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기는 했습니다. 자,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홍해 갈등 확대 우려로 사흘째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 정도 밀리려면 큰 종목들이 당연히 빠졌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이 있었고요. 차익 실현 압박도 반도체에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테슬라 쪽이 오늘 뉴스가 많았습니다. 기술 결함 이슈, 유리창이 깨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사고 비율, 미국 내에서 운전자 사고 비율을 봤을 때 테슬라가 1위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수요 의구심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볼게요. 테슬라 4% 정도 빠지면서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같이 밀렸고요. 2차 전지 소재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좋지 않았던 뉴욕장이었죠. 어제 브리핑에서 시간 외 실적 점검했었던 페덱스 오늘 장중 12% 급락이었습니다. 페덱스는 세계 물동량을 보여주죠. 결국 물류라는 것은 세계 경기의 맥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수요 둔화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겠죠. 급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보시다시피 알파벳을 제외하고 거의 다 빠진 장인 것 같아요. 대다수가 빨갰습니다. 애플은 결제 시스템 일부 장애 소식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밀리고 있었는데 추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알파벳은 광고 부분의 구조조정 소식에 호재성 이슈라기보다는 안 좋은 이슈인데 비용 절감 모멘텀으로 결국 올라간 게 되겠죠. 테슬라 운전자 사고 비율 높다라는 것과 파나소닉이 오클라호마 배터리 공장을 세울 계획이 없다. 고장이 아니고 공장입니다. 세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를 또 자극했습니다. 그냥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 등이 등장을 하네요. 테슬라는 4%, 와, 니오 10% 밀렸네요. 루시드, 니콜라, 샤오펑까지 전기차 쪽 전반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서 반도체 섹터의 풍향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실적을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컨센보다 높은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4% 이상 뛰어줬습니다. 자, 반도체와 전기차가 같이 빠졌던 뉴욕장인데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나름 반도체에다 인공호흡을 해준 느낌인 거죠. AMD, 엔비디아 등이 시간 외에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고개 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 이제부터 섹터 이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국내장에서 운수장비 쪽 흐름이 좋았고 운수 창고 쪽도 좋았습니다. 관련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홍해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다뤄드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이 파나마 운하 이후에 또 막혀버리면서 홍해 리스크 최근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한 달여 동안 이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들 최소 10척에게 좀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 지속이 되고 있어요. 주요 해운사 선박들 약 57척이 홍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요. 시간과 비용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업데이트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는 다국적 안보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부터 해서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등의 여러 유럽 국가들까지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 홍해 보호 지원 요청을 우리나라에도 했는데 청해부대가 파견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아무래도 이 해운 쪽에서 또 큰 시장의 규모를 담당하는 중국이라던가 사우디는 좀 빠졌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해운사인 코스코는 홍해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 쪽도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 유럽으로 가는 중국차의 수출 비용이 이에 따라서 20%가량 올라갈 것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수출주들의 타격에도 힘을 좀 더 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멘 후티 반군은 미군의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도 반격할 거다라는 공격을 또 경고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국제유가 이틀을 넘어서 사흘째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업데이트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전해지고 있죠. 우선은 최근에 3주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내내 800에서 1100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고 이게 금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나오는 지표를 보면 전체적인 추이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호황 때 대비해서는 5분의 1 토막이 나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서요.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싣고 나르고 뭔가를 배달하고 이런 쪽들이 다 같이 힘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해운주에서는 HMM이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냈죠. 이쪽에서 이제 상승세가 나왔고 흥하해운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도 올랐는데 페노션이 2% 좀 빠졌어요.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관련주들도 올해 여객의 80%가 회복되고 내년에는 수요가 완전히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좀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항공기 운항 같은 경우 올해 전망치가 전년 동기보다 97%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도 무려 21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여기서 항공 화물 쪽은 전년보다도 7% 감소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어느 정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종합 물류 관련주 한익스프레스나 CJ 대한통운 같은 대표적인 택배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갔다라는 부분 시세 체크해 봤습니다. HMM은 20%가 넘게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페노션은 왜 빠졌을까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9일과 20일 이틀간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19일에 5%가량 정규장에서 올랐고 이 시간외 거래에서 좀 빠지긴 했었어요.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다시 또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림과 하림 지주는 더 많이 올랐죠. 하림은 무려 연이틀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면 페노션은 19일에 10% 밀렸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이 HMM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정말 오랜 시간 또 논의를 거쳤고 진통 끝에 이 하림 쪽에서 HMM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좀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지연이 됐던 건 이 하림 측에서 다소 좀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조건을 철회하면서 매각 작업에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는 좀 과제로 남아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림은 페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HMM까지 가져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재계 13위까지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브리핑하면서 전해드렸던 게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이게 여기서 하림 쪽에서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해운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HMM의 인수 자금, 이 막대한 자금을 위해서 페노션 쪽에 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페노션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인데 유상증자 규모가 3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페노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페노션 측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다던가 한 달 이내로 일단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페노션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4년에도 개별 종목 장세들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사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거기에 대한 좀 답안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볼 텐데요. 정부에서 AI부터 우주 등 이 12,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1년여 만에 이 기술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렇게 여기에 좀 들어간다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산업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임무 중심의 전략 로드맵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인재 확보 등등에 좀 박차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어떤 게 들어가나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그 외에도 뭐가 많지만 일단 최상단에 있는 쪽에 좀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또 브리핑 시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물론 AI나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민영 앵커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내년도 답지처럼 이렇게 정부가 공개를 해줬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섹터가 들어가긴 합니다. 일단 그 앞단에 있는 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반도체 뉴스야 저희 매일같이 전해드렸고 디스플레이 뉴스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잖아요. 수급 빈집이라던가 소외된 쪽에 관심을 자꾸 주고 있기 때문이죠. 시세가 연속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발적으로라도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외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반도체와 함께 꾸준하게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내년도 82%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이제 조사 기관에서 낸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올해는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내년도부터 2025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쪽을 자극하는 것은 세트 수요 혹은 그런 내용들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애플의 비전 프로 이슈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비전 프로 이슈가 지금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추가된 보도가 있었네요. 애플의 비전 프로 내년 2월 출시를 목표로 하면서 최근에 중국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XR 기기가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관련한 뉴스는 계속 12월 들어서 전달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이렇게 관심주로 넣어둘 만한지 일단 분류를 해놓긴 했었는데요. 라운텍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변화의 출발일 것인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올레도스 탑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올레도스 투자나 탑재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 있습니다. 올레도스 관련한 종목들 혹은 XR 기기 밸류체인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 좀 바닥권에서 회복을 보여줬던 뉴플렉스도 눈에 띄었고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라운텍도 어제 8% 정도 급등하면서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목 내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 내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박앵커의 새벽신문 오늘 헤드라인 뉴스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았으나 마이크론의 시간외 강세로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시간외에서는 괜찮았다라는 점을 짚었고 예멘 반군이 좀 공격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이 이슈가 계속된다면 석유가스 해운이겠죠. 그리고 미국은 테슬라발 악재가 좀 나오면서 전기차 쪽 부진했습니다. 이게 국내 영향을 줄지 여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북측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네요. 적이 핵으로 도발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핵공격을 불사할 것이다 라는 속보 있기도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 오늘 나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곤 있는데요. 50억으로 올라가게 될지 이 소식 어떨지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건 오늘 당일의 뉴스는 아닙니다. 세계 화장품 수출 우리가 세계로 봤을 때는 미국을 꺾고 2위로 올라갔어요. 1위는 압도적인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내의 데이터만,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이런 이슈와 최근에 엘프뷰티의 좋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중소형 화장품단, 인디브랜드 관련한 OEM, ODM 업체들 체크가 필요할지 한번 두시고 시세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다양한 뉴스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가시죠.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풀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2600 넘어섰어요. 상승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거의 모든 섹터가 올라갔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뉴욕 국내 다 잘 받았으면 좋은데 미국도 떨어질 때가 되긴 됐죠. 10거래일 만에 이제 다우지수 이제 하락 전환했고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모두 부진했는데 그래도 마이크론 덕분에 반도체는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오늘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미국 시장은 밀렸는데 또 반도체는 괜찮아서 혹시나 이제 시초에 밀리게 되면 반도체 위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분명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개인 투자들의 이제 손 속도에 따라 혹은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또 쉬운 시장이 될 수도 있으면 답지가 너무나 명확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것을 이제 초이스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밀렸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하나 음봉 떴다고 이제 매번 지금 여태 계속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망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반칙이고 미국 시장 또 결국엔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비싸서 이제 손이 안 갔던 종목들이 오늘 시초가에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세를 좀 어느 정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특히 이제 유별나게 자동차 섹터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신재생,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2차 전지 조금 살짝 밀릴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또 장 막판에는 또 혹시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대형주 위주의 강세였습니다. 이제 며칠 한 3일 정도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테마 순환매 빠르게 돌다가 한 2거래일 정도 엄청나게 대형주 쪽에 수급이 붙으면서 외국인 기관이 거의 1조 현물을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1조 6천억 정도 이제 선물을 좀 매수를 했는데 매번 이렇게 선물이 조 단위로 들어왔다가 조 단위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거기에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쭉 빠졌을 때 그때 피로감이 꽤나 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욕심 이제 한 번에 으쌰 하기
하기보다는 반 덜어서 이제 시초에 한 번, 그다음에 종가에 한 번 이렇게 매수하시는 전략 이제 사 보신다라고 하면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긍정의 포인트 갖고 접근할 부분도 많고요. 쪼이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시초가에 이제 좀 눈독 들였던 종목들을 공략을 잘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이 장중 저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로 인한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올 거고 오늘 또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어떨지 많이들 경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볼 거라 오전, 오후장 좀 나눠서 투자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한 줄 코멘트 주신다면? 네, 물려도 반도체 지표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정, 후공정에 이제 디램 쪽이나 낸드 쪽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덜 갔었던 종목군들 내에서 이제 움직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초에 만약에 지수의 패시브 자금 살짝 빠짐에 따라서 밀렸던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은 뭐 이제 어제 보시면 이제 칠러와 이제 스크러버 관련주들도 꽤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섹터 내 순환 매너 계속될 거고 지금 현재는 물려도 반도체, 2차 전지는 내년에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모아가기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워낙 뜨거웠던 시세 이후에 변동을 겪고 있는 2차 전지는 일단 내년을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반도체는 지금부터 물려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참 전부터 해주셔서 이미 반도체 좋은 시세를 저희가 누릴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동차도 얘기해보죠. 어제 뭐 좀 눈에 띄었던 섹터 1번 하면 자동차 많이들 꼽으실 것 같아요. 기아의 6% 상승 얼마만일까요? 수급 빈집이었다라는 메리트와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수혜 기대도 같이 작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어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동안 현대차는 좀 박스권 내에 좀 흐름을 예상을 하셨잖아요. 좀 달리 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유의미한 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에 올해가 가기 전에 기아가 95,000원을 뚫어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사실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꽤나 유의미한 저는 이제 뭐 무빙이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현대차는 위에 또 거대한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마의 21만 원 구간대에 이 매물대가 이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현대차가 배당 성향을 꽤나 많이 높였기 때문에 연말에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배당락 직전 이전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단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미국장까지 괜찮았다라고 하면 오늘 그 이제 앞자리가 10만 원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단기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3번 또 살짝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매번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또 막상 이제 돌파 구간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의 코멘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매번 매물대에 이제 튕겼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러나 긍정의 의견을 조금 드리는 게 일단 기아가 뚫었다는 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시세와 동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제가 이제 매번 가격도 드렸죠. 무조건 20만 원 밑에 현대차는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밑에 평단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놔야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파할 거야라는 그런 꿈보다는 돌파하는지 보고서 그 이후에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비중이 너무 크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축소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가운 흐름이고 의미 있는 자리인데 조금은 더 기대를 갖되 말씀 주신 악성 매물대 돌파 여부는 꼭 체크하자라고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배당 기준의 변경 이슈로 인해서 내년 1, 2월에 또 수급적인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내용들 꾸준하게 시세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과 그 좀 주요 섹터 얘기 나눠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또 다른 이제 운송 쪽입니다. 해운 쪽은 사실 진만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조금 애석하게도 페노션 이제 좀 모아갈 종목으로 주셨어요. 물론 지금 하루 이틀 지난 상황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유증 관련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급락이 하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에 대한 AS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련된 유상증자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여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긴 한데 일단 모아각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돌발 변수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제 애매한 포인트들이 접근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아니땡 굴뚝 연기가 안 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자금이 없는데 인수 자금을 마련해야 되면 사실 이제 뭐 막 어제 화요일 설명드린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상증자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단기 급락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돌아서 사이클 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물렸지만 이제 물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원래 이제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많이 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 잘 잡게 되면 그래도 꽤나 돌린 힘이 강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해운 쪽 이제 뷰는 일단은 화요일날 제가 일단 단기 이슈라고 생각이 했었었는데 그래도 스웨이드 관련된 이슈가 계속 주목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꽤나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이제 해운, 뭐 운송, 유통까지 같이 꽤나 이제 지금 수급 공백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강했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세 충분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달리는 말에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과 그다음에 이제 항공 같은 물류와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차트들이 다 좋습니다. 달리는 말에 따서 5일선 위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물류가 이제 이런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마다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같은 재료지만 그다음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일단 뷰를 살짝 이제 뭐 사실 화요일, 목요일과의 뷰를 바뀌는 건 좋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HMN 같은 경우에 단기성 이슈로 일단은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페노션은 지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바닥권을 잡고 올라갈 것이다. 이제 또 누가 좋다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둘 다 이 이벤트성 이슈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은 되돌림을, 급락도 마찬가지로 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상증자가 발표가 된 바 동시에 악재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소형주단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해운 쪽은 흥항해운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은 또 오히려 또 한진칼 이제 종목 보시게 되면은 달리는 말에 계속 달려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이제 물류 같은 건 제가 이제 시리즈한테는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또 이제 5일선 타고 쉬다가 또 올라가서 이제 또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리빨 이슈에 가장 직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이야 사실 12월 시작할 때부터 일단 알리 테무 이야기 해주면서 말씀 주셨던 종목입니다. 좋은 수익 나고 있고요. 해운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던 페노션이 단기 변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벤트성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얘기해 주셨네요. 해운 쪽 그리고 운송 전반에 대한 전략 같이 나눠봤고 디스플레이 쪽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뭐 소외되어 있다 혹은 내년도에 스토리도 괜찮고 정부에서도 계속 관련한 정책을 좀 지원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전략은요? 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런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사실 투자를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매번 유상증자를 억지로 이제 사실 많이 혼나지만 이제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투자를 안 하면은 또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사실 이게 뭐 좋은 이제 주주환원책은 아니고 매번 이제 정말 안 좋은 액션들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초격차 전략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동력으로 시장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발표 이후 화요일날 제가 이제 방송 나왔었는데 그래도 바닥권을 잘 잡고 이틀 정도 이제 잘 잡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사이클 산업에 뷰에 맞춰서 하면은 거의 근접했다,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는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집행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OLED, LCD에서 OLED로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OLED도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9월 정도 가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저점과 바닥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도체와 이제 OLED
OLED 같이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차 전지와 이제 OLED 같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잘 모아가시거나 트레이딩 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주로는 FNS테크와 선익 시스템이 추가적인 상승이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익 시스템은 말씀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익 나와 있는 상황이죠. FNS텍도 그러네요. 12월 1일 유망주기도 한데 이쪽으로 관심 계속 유지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만스픽은 앞서 자동차 쪽과 연결이 됩니다. 안 그래도 추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보니 진만스픽이 자동차 부품이라 꾹 참았는데 자동차 부품주 탑픽 뭘로 꼽으십니까? 네, 일단은 관심주로는 HL만도와 아진산업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또 시가가 좀 밀리게 되면 또 꽤나 좋은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서 한번 가져와 봐고요. 상대적으로 매물대도 좀 위에가 많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트레이딩 혹은 이제 일주일 정도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L만도, 아진산업 두 종목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L만도 아진산업 어제 좋은 시세가 있었는데 더 관심 가져도 될지 추가적인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